왠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잠깐 잤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다. 말 그대로 들으면 좀 잔인해요. 머리를 쥐어짠다니요. 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That's So Korean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어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은 보이는 대로의 뜻이 아니라 조금 숨은 뜻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이런 다양한 관용 표현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이상한 그런 관용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고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표현들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은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여기는 손등이죠. 여기는 손바닥, 손등. 이게 발이라면 발등인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너무너무 뜨겁겠죠? 무슨 뜻일까요? 불이 있으니까 좀 급하게 빨리빨리 달린다는 뜻일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시험 공부라든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일정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급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좀 솔직하게 말하면 마감이 있어야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은 그래도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잘 하는 편인데 왜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되게 막 귀찮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거는 저는 그래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좀 미룬단 말이에요. 특히 시험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성실하시니까 시험 공부도 다 일정에 맞춰서 잘 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좀 미루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은 이제 곧 졸업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다니고 있었잖아요. 대학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때 핑계인 건 알아요. 근데 그때 일정이 다 겹쳤어요. 일도 정말 많고 하필 촬영도 정말 많고 또 뭐 약속도 있고 하다 보니 일단 시험 공부가 제일 하기 싫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뭐 평소에 약간 복습을 하긴 했으니까 뭐 시험 전에 어떻게든 책을 읽고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당히만 하면서 본격적인 공부를 미루다가 어느덧 시험 공부할 시간이 딱 하루밖에 안 남은 거예요. 물론 핑계죠. 미리미리 다 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왠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잠깐 잤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렇게 자는 잠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해요. 너무 잘 자고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시험까지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까지 준비하고 가려면 또 한두 시간 필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책 한 권을 다 봤어야 됐어요. 진짜 두꺼운 한 권이었거든요. 시험이 그리고 객관식도 아니었고요. 주관식이었어요. 저희가 에세이를 쓰듯이 이렇게
줄글로 문장으로 답을 써야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책 한 권을 다 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주관식은 뭔가라도 알아야 쓰잖아요. 그렇게 깼을 때 순간 머릿속이 정말 하얘지면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시험 범위가 한 권이면 그걸 알고 미리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만약에 나 시험지에 아무것도 못 쓰면 어떡하지? 교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에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는데 울 시간도 없어서 그냥 책을 펼쳐서 바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마음이 그렇게 급하니까 글자가 정말 미친 듯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빨리 체크하면서 봤어요. 제 대학원 인생에서 그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학원으로 가는 내내 또 계속 책을 읽고 해서 결국은 시험을 그래도 잘 봤는데 아무튼 아찔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불이 발등에 떨어지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있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없어요. 바로바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태. 너무너무 급해서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 저처럼 시험이 임박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험, 글쓰기, 일 이런 것들이랑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일을 미루다가 진짜 급해져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작가님들은 마감이 임박했을 때 마감까지 하루 이틀 남았을 때 진짜 급할 때 오히려 더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죠. 시간이 많을 때보다 마감이 코앞일 때 오히려 집중이 잘 되고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떨까요? 단어가 잘 안 외워져서 고민을 하시다가도 아마 시험 전날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잘 외워지실걸요? 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우리 같이 봤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중요한 일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꼭 여유롭게 차근차근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표현은 이거입니다. 눈을 붙이다. 눈을 붙이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풀을 붙이듯이 이렇게 눈을 붙인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는 왜일까요? 뭔가 세상을 안 보고 싶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회피하는 느낌? 혹은 성형수술? 어떤 뜻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또 대학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제 브이로그에도 나오긴 했는데 예비로 보는 심사, 예심이랑 이제 진짜 심사, 본심. 제 논문이 졸업하기에 적당한 논문인지 아닌지 교수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통과가 돼야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 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논문은 100 몇 페이지씩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없죠. 연구도 오랜 기간 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논문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랫동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시간이 안 모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심 한 이틀 전날 저는 이틀이나 있고 미리 좀 써뒀으니까 땅이 고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이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써가야 되니까 한 장 한 장 꼼꼼히 문장을 다시 읽고 고치고 하다 보니 제가 밤을 거의 새게 됐어요. 다른 일도 하나도 안 했고 밥 먹을 시간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초집중해서 썼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거의 샜는데 그날 또 아침에 수업도 있고 촬영도 있어서 일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특히 이제 오후에 중요한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긴장이 풀려서 너무너무 졸렸습니다. 근데 또 그때 자면 이따가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참다가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팟캐스트에도 나온 그 소파 있죠.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가끔 거기서 잠도 자요, 사실. 여기 저 혼자밖에 없기도 하고 너무 피곤할 때는 잠깐 이렇게 구겨져서 자는데요. 그날도 소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구겨져서 한 20분 정도 잤거든요. 근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진짜 푹 자고 나온 사람처럼 정말 개운하고 잠깐은 피로가 풀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눈을 붙인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잠깐 잘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만 자고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눈을 붙인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이런 말을 주워 들은 적이 있는데 잠이 아무리 안 와도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한 50% 정도는 진짜 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특히 대학교 미술 전공하던 시절에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때는 잠깐씩 자는 쪽잠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제가 국문학도 전공했지만 복수 전공으로 산업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과목도 같이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미대를 나오셨다면 디자인과는 과제가 끝이 없어요. 막 매주 뭔가를 창작해서 가져가야 하고 또 이렇게 발표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PPT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요. 그 와중에 국문과는 또 읽고 쓰는 그런 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짜 밤새 디자인 작업하고 밤새 뭔가를 읽고 또 보고서 쓰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바로 나가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침대에 제대로 눕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눈만 잠깐 붙였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때는 어리고 체력도 좋아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을 붙인다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약간 본격적으로 자는 건 아니고 잠깐 자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제가 고양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고양이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10살이나 되는데도요. 좀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 법도 한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나 제 동생이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하면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근데 고양이도 피곤하니까 옆에서 눈 감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제 고양이가 논문 쓰는 날에도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붙이고 있어요. 고개가 이렇게 살짝씩 내려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잠에 드는 건 맞는데 또 제가 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뭔가 임시적으로 잠깐 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움직여서 뭔가 다른 걸 하거나 다른 곳에 가면 그때 제 고양이도 잠에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상태가 눈을 붙이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피곤할 때는 잠깐이라도 자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분, 20분이라도 쉬고 싶다면 휴게실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도 많이 말해요. 네, 마지막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머리를 쥐어짜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들으면 좀 잔인해요. 머리를 쥐어짠다니요. 여러분, 치약 거의 다 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남아있나 해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서 꾹 짜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것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뭔가 마지막 생각까지 힘껏 끄집어내려고 애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런 적 너무 많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시간은 가고 커피를 마셔봐도 디저트를 먹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고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그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머리 좀 쥐어짜보자.
여러분은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일이 좀 있었나요?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저도 언제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보자마자 속으로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주워 들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 머리를 쥐어짜서 결국 생각을 해내면 뇌에 그때 주름이 생기면서 똑똑해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을 때 바로 검색하고 그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쥐어짰어요, 정말. 분명히 봤는데 누구지? 하루 종일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진첩도 보고 뭔가 한국어 선생님들인가 하면서 막 인스타그램 계정도 괜히 다 들어가 보고 뭐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맞다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실제로 뵌 적도 없었고 제가 예전에 영어를 배우려고 팔로우를 해뒀던 분인데 그분을 길에서 마주친 거죠. 그래서 뭔가 익숙한데 어디서 만났더라?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있는 힘껏 뭔가 총동원해서 뭔가를 떠올리려고 하거나 생각하려고 하거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머리를 쥐어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외국어를 공부하니까 이런 순간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이 단어가 안 떠오르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들었었고 대충 뉘앙스도 알고 느낌도 알고 형태도 아는데 막상 말하거나 써보려고 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그거 뭔가 비읍이 들어간 단어였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알아야 하는 단어가 딱 안 떠오르면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안 찾아보고 어떻게든 돌려 말하거나 어떻게든 그 단어를 떠올리려고 머리를 쥐어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머리를 쥐어짜다는 이런 상황에서 씁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억지로 끝까지 끌어내려는 느낌. 그래서 뭔가 기억해야 될 때,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도 쓰지만 칭찬하는 상황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혹은 분위기를 띄워야 할 때. 그런데 정말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도대체 뭐를 칭찬해야 할지 막 이제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쥐어짜내서 좋은 칭찬,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하는 거죠. 오늘 옷이 되게 멋지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할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쥐어짠다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번역하면 진짜 이상한 관용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눈을 붙이다, 머리를 쥐어짜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진짜 이상한 표현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에피소드가 좋으셨다면 페이트런에서 That's So Korean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국어와 영어 대본을 PDF 파일로 드립니다. 또 제작 과정이 담긴 비하인드 사진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팟캐스트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